그날 저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단지 이름 석자만 적었을 뿐인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71살입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습니다.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입니다. 현관 앞 화분에 제라늄이 피었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주고 잎을 쓸어줍니다. 손끝에 흙이 묻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름이 박순애입니다. 동네에서는 점잖고 부지런한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리면 부끄럽지만 또 고마웠습니다. 작은 습관이 저를 지켜주었다고 믿습니다. 메모장에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 장을 보고 빨래를 널고 병원에 들르는 순서입니다. 글씨는 조금 떨리지만 또박또박 쓰려고 애씁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갑니다. 병실 창가에 서서 바람을 쐬게 해드립니다. 손을 잡으면 손등의 핏줄이 더 또렷해집니다.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제 손을 꼭 쥐십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저는 밥 잘 먹고 잠도 푹 잤습니다. 오늘은 아주 따뜻합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웃음을 지으십니다. 그 표정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병원 1층 카페에 잠시 앉습니다. 묵직한 머그컵에서 김이 오릅니다. 커피는 미지근해질 때가 가장 맛입니다. 종이컵 뚜껑을 천천히 닫습니다. 저에게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큰 소리를 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보려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민입니다.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말씨가 공손하고 눈웃음이 예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야 아이들도 편해진다. 그날 식탁에는 닭볶음과 잡채가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먹기 좋게 접시를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세심함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래 다닌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칼과 도마를 내려놓을 때 손이 허전했습니다. 대신 하루의 틀을 다시 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켭니다. 음악이 흐르면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집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넣습니다. 그 바람에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실행한 일은 줄을 긋고 표시합니다. 그 선을 볼 때마다 오늘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돈에 대해 조심스럽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던 시절이 길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서류는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도장은 신중히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종종 믿음 앞에서 약해집니다. 사람을 믿고 싶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늘 병원 일을 도와주고 살림을 챙겨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면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간식비라도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표시지요. 아들은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빛이 옅어졌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애를 쓰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골목 불빛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창틀은 작은 울림을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저는 서류 제출이라는 4글자를 공책에서 지웠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커피가 유난히 밍밍했습니다. 골목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서명한 그날 이후로 작은 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상환일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름과 주소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닌지요.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과 서명이 있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식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서둘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가 뭔가 했니? 아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녁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해는 빨리 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방문 쪽 그림자가 길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슨 서류를 냈니? 아들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만 필요했어요. 곧 정리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차를 내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병원비도 돕고 싶었어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썼다는 말이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며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위임과 단독 소유 이전 서류가 함께 접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되묻듯 들었습니다. 제 서명이라 하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서명 당시 의사능력 확인과 설명 의무 불이행 입증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았습니다. 창구를 나오며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상담 창구를 찾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달력사진 속 파란 하늘이 멀었습니다. 상담사는 공손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갓 튀긴 도넛 냄새가 섞였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에서 잠깐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리 계획과 상환 약속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말은 언제나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서류는 단정한 말보다 냉정합니다. 저녁에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종이에 쓰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 금액, 서류 명칭, 상환 계획. 제가 항목을 적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걸려서 빈칸을 채웠습니다. 저는 한 줄씩 읽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칸에 제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책임질게요. 믿어주세요. 저는 한마디를 천천히 골랐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세우지 않습니다. 책임은 서류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서명했던 날의 설명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규정대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을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제 기억은 흐릿했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바쁘니 사인만 하라고 했지요. 저는 제 실수도 인정했습니다. 급히 판단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일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저는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내가 확인하고 보관하겠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살아오려 했습니다. 저는 조심하려 했고 고마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문이 너무 쉽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상환 계획을 다시 정리하게 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병원 관련 업무에서 잠시 손을 떼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스스로 확인하듯 되뇌었습니다. 이 일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풀겠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공책을 펴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지키되 경계는 세웁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선이 없으면 발 디딜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일은 법률 상담을 가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말을 누군가 또박또박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서류는 내가 읽습니다. 도장은 내가 결정합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장부에 두 칸을 그었습니다. 하나는 상처이고 하나는 배움이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생겼고 배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서류 한 장은 종이일 뿐이지요. 그러나 그 종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내일 법률 상담을 받고 나면 변호사를 찾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내린 결심입니다. 저는 새벽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등기봉투가 두 통 있었어요.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채권 추심 안내였습니다. 글자는 또렷했고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상환이 지연되면 담보권을 행사하겠다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현관 매트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골목의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컵을 쥔 손등의 힘줄이 뚜렷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었습니다. 결국 통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통지서가 무엇이니?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시간을 줘. 곧 정리할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상황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지요.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규정과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연체 금액과 이자를 메모했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원금 일부라도 납부하시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려면 아들 부부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주 채무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전화로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오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천장 조명이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날이 되었습니다. 상담실은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게 된 과정과 병원 창구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묘사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류의 실질과 설명의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판단 능력과 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우선 집에 대한 처분을 막는 절차를 검토하시죠. 저는 두 손을 포겠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식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안내 창구에 물었습니다. 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급 날짜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한 줄씩 따라 읽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명한 날과 인감 발급일이 달랐어요. 저는 더 정확히 보았습니다. 서명보다 앞선 날에 인감이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주민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방을 열어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주에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방문, 장보기, 약국, 관리비 위임장. 저는 펜으로 밑줄을 그은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과 은행 서류 제목이 맞지 않았지요. 가슴 안쪽에서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또렷한 의심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인감 발급일, 서명일, 서류 제목.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가 인감을 발급했니?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갔어요.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돈을 만들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사실과 절차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원무과의 담당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규정상 제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접수 기록과 서명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창구 옆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머릿속에 짧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종이를 받쳐들고 제 앞에 내밀던 손, 서류의 윗부분을 접어 내려놓던 동작.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면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설명 확인 전화나 녹취가 있었는지요. 담당자는 규정상 당시에는 별도의 녹취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수화기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한 칸씩 밀리는 소리가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만들었던 동의서들, 제가 쓴 서명과 도장의 모양, 메모 습관으로 남겨둔 영수증들, 날짜가 남아있는 택배 송장들. 저는 식탁 위에 한 줄로 놓았습니다. 제 손길이 각 종이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종이의 질감과 가장자리의 마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삶이 남긴 자취를 보았습니다. 그 자취가 오늘의 사실을 증명하는 작은 돌멩이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책 첫 줄에 적었습니다. 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신청합니다. 상담을 예약합니다. 인감 발급 이력을 증빙합니다. 병원 접수 시간을 확보합니다. 제 서명 습관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대화는 기록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서 떨림이 멈췄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까지는 돈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법률사무소에 함께 갑시다. 아들은 짧게 보냈습니다. 알았어. 마지막 말은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더 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오래 내리는 비였습니다.
빗방울이 베란다 난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창틀을 닦았습니다. 물자국이 길게 흐르다 끊겼습니다. 그 끊어진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나요? 아직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정보다 기록이 앞서야 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접수 기록과 인감 발급일의 차이를 봤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둔 서류 제목도 유의미합니다. 우선 집에 대한 임시 보호를 서둘러 신청합시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날짜가 적힌 증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손바닥을 마주 비볐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은 없었습니다. 대신 스탠드 조명을 낮추었습니다. 빛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내 글씨로 남긴 날짜와 제목, 발급 기록의 순서, 병원 접수의 시각, 이 세 가지가 제 편이 되어줄지요. 저는 내일 법원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 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사실을 끝까지 적자, 책임을 나누자. 창밖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고요 속에 냉장고의 낮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끝에서 내일의 첫 줄이 보였습니다. 위기는 여전하지만 길의 형태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 문고리를 내일 아침 반드시 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베란다 난간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저는 커튼을 젖히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날이지요. 저는 공책을 펼쳐 마지막으로 서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인감 발급 기록, 병원 접수 증빙, 변호사 상담 확인서,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서 잠시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갔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이곳을 찾았겠지요. 제 순서가 되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임시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결과 통보까지 2주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2주가 제게는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실을 나서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혹시 아드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감정이 아닌 기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둘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의 어깨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많이 화가 났다. 그러나 지금은 원망보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무책임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말했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날 어머니 팔을 잡았던 게 자꾸 생각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합시다. 집은 잠시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돈은 갚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일을 구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지요. 며칠 뒤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어요. 담당자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부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면 압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한 메모, 법원 접수증, 그리고 상환 계획서. 아들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월마다 일정 금액을 넣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고 확인했습니다. 서류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작은 희망이 한 줄기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 겪고 나니까 돈보다 무서운 게 신뢰인 것 같아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걸 알면 아직 괜찮은 거예요. 신뢰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지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서류 하나라도 설명드릴게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몰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다행이지요.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 옆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아들과 상환 기록 관리.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야기 잊지 않기. 저는 공책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서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록이 저를 지켜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하얗게 비쳤습니다. 저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순애야. 사람 일은 다 지나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 주름이 조금 깊어졌지만 표정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병원비 제가 내겠습니다. 제 몫이에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우리 같이 갑시다. 글자를 다 쓰고도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뜨겁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보, 일이 조금 나아졌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아들과도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도 사과했어요.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지요. 조용히 말하자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웃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돌아온 것이지요.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공책의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믿음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단 서로가 물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커피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쳐 세 줄을 그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 첫 줄에 이렇게 적겠지요. 오늘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날의 서류 한 장은 여전히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종이는 내 삶의 흉터이자 배움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 흉터를 덮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가족이 다시 시작할 길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5월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연초록 잎이 무성했습니다. 새벽 공기에는 먼지보다 꽃향기가 더 많았지요. 저는 커튼을 젖히며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창가에 놓은 제라늄이 한 송이 더 피었습니다. 손끝으로 꽃잎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겨울의 두려움과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흰 봉투를 들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담보권 실행 정지 결정 통지. 글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고여있던 공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다시 제자리에 머무른다는 사실이 단순하지만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은 지켰다. 아들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지요. 엄마, 미안했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나도 배웠다. 믿음이란 건 눈 감고 맡기는 게 아니고 서로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단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의지했어요. 이제는 같이 단단해지면 되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정민도 함께 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오르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숟가락을 들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경솔했어요. 제가 어머니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민 씨, 그때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었어요. 다만 다음엔 어떤 서류든 먼저 이야기합시다. 설명하고 서로 확인하고.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냉기 대신 따뜻함이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월급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첫 상환금이 들어갔어요. 저는 통장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젠 매달 기록할 거예요. 어머니처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종이는 결국 사람을 닮아. 정직하게 쓰면 정직하게 남지. 요양병원에 가는 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는 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손을 잡자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순애야, 얼굴빛이 달라졌구나. 네, 어머니. 이제 걱정 덜 하셔도 됩니다. 그래, 사람은 다 지나가는구나. 미움도 서운함도 다 흘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병실 창가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마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빽빽했습니다. 은행 일정, 법원 서류, 상담 일자, 그리고 가족 대화라는 항목 아래 짧은 메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믿음은 다시 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는 제 무릎 위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집이에요. 작은 손이 그린 집에는 창문마다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집에 누가 사니? 손주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요. 할머니, 아빠, 엄마, 나. 그 대답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살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고 창밖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요. 집도 지켰고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서류 한 장이 내 인생을 흔들었지만 결국 다시 일으킨 것도 한 장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류는 종이일 뿐 그 위에 무엇을 쓰느냐가 인생이지요. 저는 오늘도 새 페이지를 엽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습니다. 믿음은 다시 시작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놓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제라늄 잎을 스칩니다. 그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축복처럼 느껴집니다.